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처강입니다. 프랑스 공군의 미스테르 전투기들이 납품되고 있던 1950년대 초 프랑스 해군은 깊은 시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해외 식민지들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려면 항공모함 전단을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국산 함재 전투기 프로젝트인 노르 2200은 개같이 망해버렸기 때문이죠. 노르 2200은 당시 노르사에서 최신 후퇴익 개념을 받아들여가지고 야심차게 개발하던 전투기였는데요. 참고로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내내 독일의 지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항공기술을 눈부시게 발전시켰지만 프랑스는 그런 게 없었죠. 근데 목표 성능을 웬만한 나라들의 최신 전투기와 똑같이 맞춰가지고 진행을 시켰으니 이게 될 리가 있나. 근데 당장 프랑스가 해외 식민지를 유지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 결국 자존심 강한 프랑스 해군은 영국에게 고개를 숙이며 전투기를 요청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해군은 영국의 드 해빌린드사의 시베놈 전투기를 아퀼롱이라는 이름으로 면허 생산해서 사용을 해야 됐었습니다. 아퀼롱은 초창기 직선익을 가진 제트 전투기인데요. 당연히 프랑스 해군에서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920km 정도라 가지고 성능이 너무 떨어졌었죠. 물론 지상 발진 전투기들보다는 항모에서 뜨고 내리는 함재기들이 훨씬 더 이착함이 빡세다 보니까 그 기능들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성능이 일반 지상 발진 전투기들보다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퀼롱이 면허 생산되어서 배치되던 그때는 다른 나라들에서 속속들이 마하 2급의 전투기들이 개발되기 시작했던 1950년대 중반이었어요. 답답해하던 프랑스 해군에서는 또다시 자존심을 버리고 공군에서 진행되던 전투기 프로젝트들 중에서 좀 쓸만한 걸 갖다가 함재기로 개조시켜가지고 쓰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소사의 에탕다르2 전투기가 보였죠. 1953년 프랑스는 지상군을 지원해주면서 동시에 공대공 임무도 어느 정도 해주는 전폭기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이 전폭기 사업에서는 브레게사의 브레게 1100이랑 다소사의 에탕다르2가 맞붙었습니다. 그러나 브레게사는 이 경쟁에서 탈락해가지고 에탕다르2의 실제 양산 배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엔진은 툴보메카에서 생산한 4000파운드짜리 추력을 가진 가비조 엔진 2개가 쌍발로 장착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엔진은 원래 프랑스 공군에서 1940년대 말부터 야심차게 진행했던 에스파동 전투기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려고 했던 그 엔진인데요. 에스파동 전투기 역시 노르 2200처럼 너무 과도한 목표 성능을 잡아가지고 개발을 하다가 결국 가비조 엔진이 저렇게 뒤늦게 출시되는 바람에 프로젝트가 엎어졌었죠. 대신에 가비조 엔진은 이렇게 에탕다르2 전투기의 심장으로서 다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쌍발로 장착하면 에탕다르2 전투기를 마하 0.95까지 가속을 시켜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전투기로서의 능력치는 당시로서 완전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웠는데요. 게다가 여기에 1.5톤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고 30mm 대파기관포도 2문이나 장착해가지고 지상 지원을 할 때도 그리고 공대공용으로도 화력 자체는 괜찮았었습니다. 다소사의 사장인 마르셀 블로우는 욕심이 나가지고 나토 공군의 공용 경량 전투기 사업에도 이 에탕다르2를 갖다가 개조한 물건을 갖다 출시했는데요. 바로 에탕다르6입니다. 그러나 1956년에 첫 비행을 하게 된 에탕다르2 같은 경우에는 당시 빠르게 발전하던 항공기술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40년대 말에 나왔어야 되는 엔진이 50년대 중반에 나와버렸으니까 이게 너무 추력이 구렸던 거죠. 그래서 프랑스 공군에서는 어차피 미라주 3가 추력도 좋은데 요격기로도 쓰고 하드포인트 더 달아서 지상 공격도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다수한테 이야기했죠. 그래서 에탕다르2는 시제기가 나오기 직전에 공군에서 채용을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일단 만들던 거니까 시제기는 나오긴 나왔는데 프랑스 공군에서 눈길도 주지 않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토의 공용 경량 전투기 사업에서 다소의 에탕다르6가 이탈리아의 피아트 사제 G91한테 밀려가지고 탈락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블로우는 꼬냑이나 마시면서 신세 한탄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해군에서 블로우를 찾아왔습니다. 저기 에탕다르2 아직 폐기 안 하셨죠? 해군은 에탕다르2와 6가 단거리에서 이착륙이 가능하게끔 설계가 된 부분들을 보고 나서 굉장히 감명 깊어했어요. 에탕다르2와 6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양력들을 제공해줄 수 있는 여러가지 장비들을 갖다가 장착을 해가지고 이착륙 속도를 제어를 했는데 이 점이 딱 항공모함에서 쓸 함상 전투기의 특성으로서 적합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스와 프랑스 해군은 합심해가지고 에탕다르2와 6를 대대적으로 개량해서 프랑스 최초의 국산 함재 전투기 개발에 나섰는데요. 이미 만들어준 설계들 자체가 함재기로서의 특성을 잘 구현하고 있어가지고 다소사의 임직원들이 며칠 정도 채찍 맞으면서 철야 근무하더니만 금방 뚝딱 개발이 되어서 나왔죠. 이렇게 해서 1956년에 탄생하게 된 전투기가 바로 에탕다르4 전투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각종 멤버십 전용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무려 에탕다르2의 시제기가 나온 다음날 시제기가 나왔어요. 엔진은 미라주3에 장착된 스네크마 아타 09 엔진에서 F터버너만 뺀 버전인 아타 08 엔진이 장착되었는데요. 최대 추력은 9,700파운드였고 에탕다르4를 시속 1,150km까지 추진을 시켜줄 수가 있었습니다. 왜 F터버너를 뺐냐면은 항공모함에서 이착함하려면은 크기와 부피를 줄여야 됐기 때문이죠. F터버너를 장비시키면은 필연적으로 기체 길이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착륙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 때문에 최고 속도는 초음속을 문턱에 두고 좌절된 모양새였지만 급강하시키면은 마하 1로 초음속 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전투기가 고공에서 미리 공격 위치를 잡고 날고 있다가 적기가 나타나면은 내리꽂을 때 이때 빠른 속도가 필요했으니까 이 정도면은 못 써먹을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대신 이착륙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대형 플랩과 후테이크를 갖춘 설계를 채택했고요. 경납고에 적재하거나 엘리베이터로 이동할 때 씌우라고 날개를 접을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항공모함에서 착함하기 위해서 어레스팅 후크를 장비시켰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항공모함은 활주로 길이가 짧기 때문에 착함할 때 어레스팅 후크를 쇠로 만든 어레스팅 와이어에 걸어가지고 강제로 착륙시키는 식으로 운영되거든요. 이런 특성 때문에 이착함 시에 기체에 가해지는 충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함할 때는 캐터펄트로 전투기를 갖다가 발사하듯이 쏴버리고 착함할 때는 항공모함이 거의 내리꽂듯이 착함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에탕다르4도 기체의 강도나 랜딩 기어의 강도가 훨씬 더 강화되어져서 나오게 되었죠. 무장은 4개의 하드포인트에서 총 1.3톤가량을 장착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는 AS-20이라고 하는 공대지 미사일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물건은 노르사의 AA-2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조한 물건인데요. AA-20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치고는 너무 무겁고 커가지고 욕을 좀 많이 먹은 물건이었지만 공대지 용도로 개조하고 보니까 오히려 빠른 속도 때문에 매우 쓸모가 있었죠. 속도는 공대공 미사일을 개조한 거다 보니까 마하 1.7에 달했고요. 이 때문에 유도 미사일 뒷꽁무니에서 터진 플레어를 조종사가 직접 보고 조이스틱으로 조종해서 맞춰주는 MCL로스 방식이었긴 하지만 빠르게 미사일을 유도해주고 튈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탄두 중량은 무려 33kg이라 가지고 전차 정도는 뭐 맞으면 그냥 우와. 여기에 30mm 대파기관포도 2문 갖춰가지고 고정무장 역시 화력이 출중했죠. 하지만 중거리 공대공 능력은 없어가지고 대공무장으로는 사이드와인더 B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 가면 이제 프랑스의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매직 미사일로 대체가 돼요. 매직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와인더 B형보다 늦게 출시된 물건답게 사거리도 사이드와인더 B형보다는 약간 더 길죠. 레이더는 갖추고 있습니다. 기수 앞에 아이다 레이더를 하나 갖추고 있는데요. 이 레이더는 소형 전투기용으로 나온 염가형 간이 레이더입니다. 짐벌도 없어가지고 탐색 각도도 고정되어 있고요. 출력도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기총의 거리 측정용 레이더보다 약간 더 좋은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레이더의 개량형인 아이다2 레이더가 미라주 F1 A형에 장착이 되기도 했었죠. 자세한 것은 미라주 F1 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항전 장비들을 시연해주기 위해서 사브사에서 고성능의 미션 컴퓨터를 갖다가 사와가지고 장착을 한 전투기입니다. 여기에 전술항법 체계도 장착되어져가지고 화력 유도를 받은 목표 상공까지 정확하게 날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전투기로 개발된 에탕다르4 전투기는 전투형인 에탕다르4 M 전투기 69대와 정찰형인 에탕다르4 P 21대가 주문이 되었는데요. 1961년 이제 막 건조되어져가지고 동년도에 취역한 최신형 정규항공모함인 클레망소급 항공모함에 배치가 되어져서 절찬리에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에탕다르4는 배치되자마자 시대에 안 맞는 구식 전투기가 되어버리고야 말았죠. 가장 큰 문제는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참고로 1960년대에는 함재기라서 속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변명이 안 통하는 게 함재기로도 마하 2급의 성능을 내는 팬텀 전투기가 돌아다니는 때였어요. 심지어 공대공 성능도 팬텀 전투기에 비하면 정말 못 봐줄 정도죠. 팬텀 전투기는 중거리 공대공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거리 40km짜리 스페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팬텀기와 비교한 건 굉장히 에바세바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프랑스가 만들었던 클레망소급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정규 항공모함이라지만 체급이 만재 32,000톤이었거든요. 현대 기준으로 치자면 거의 경항모 정도예요. 스팀 캐터펄트로 전투기를 사출해주는 캐터펄 방식을 갖추긴 했지만 아무래도 체급이 작다 보니까 팬텀기 같은 대형 전투기는 굴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한 체급 낮춰가지고 클레망소급의 탑재가 가능한 F8 크루세이더 단발단자 전투기예요. 이거랑 비교하더라도 성능이 매우 많이 처지는 게 에탕다르4입니다. 크루세이더 전투기는 최고 속도가 마하 1.6이라 가지고 에탕다르4랑 비교할 바가 못 되고요. 심지어 폭장량도 2.3톤이라서 에탕다르4의 거의 2배 수준입니다.
그래서인지 진짜로 프랑스 해군에서는 이 에탕다르 4에 실망을 금치 못하고 1964년에 자존심 그런 거 다 버리고 미국에서 진짜로 크루세이더 전투기를 사와가지고 배치시켰어요. 프랑스 해군은 크루세이더 전투기를 함대 방공 전투기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에탕다르 4 전투기는 사실상 등장하자마자 전투기가 아니라 공격기로서나 활동을 해야 됐었죠. 이외에도 단점이 또 있었던 게 최소 모장 상태에서조차도 추종비가 0.5밖에 안 나와가지고 거의 뭐 프로펠러기 수준으로 추종비가 안 좋았어요. 이 때문에 항공모함에서 한번 이하만 하면은 한참을 날아다니면서 가속해야만 상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항속거리라도 3,000km였으니까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당장이라도 갖다 버려도 안 이상한 물건이에요. 그래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에탕다르 4를 당장 갖다 버리는 데는 실패해버렸고요. 꾸역꾸역 운영을 이어나가가지고 실전 투입도 여러 번 시켰습니다. 1983년 레바논 내전이 격화되자 여기에도 참전을 해가지고 실전 투입을 진행했는데요. 근데 너무 구식 전투기다 보니까 생존 장비도 별로라 가지고 한 대가 지대공 미사일에 맞고 간신히 항모로 귀환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때 당시 날아온 지대공 미사일이 탄도가 쪼매나가지고 위력이 약한 스트렐라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었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물론 에탕다르 4가 함재기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기체 강도를 갖다가 좀 튼튼하게 만들어서 의외로 잘 버텼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 블로우. 1994년부터는 유고 내전이 격화가 되면서 클레망소급 항공모함 2척이 아예 지중해에 고정 배치가 되었는데요. 이때도 별다른 생존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정찰 도중에 지대공 미사일에 맞고 격추당할 뻔했죠. 이때도 탄두량이 작은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었기 때문에 큰 손상은 아니라 가지고 다행히도 항공모함에 귀환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해군도 1년의 피격 사건들을 겪으면서 더 이상 에탕다르 4를 실전 투입시켰다가는 진짜 큰일 날 거라고 판단했고요. 안 그래도 프랑스 정부에서도 에탕다르 4가 너무 노후화가 됐으니까 유지비가 폭증한다는 것 같다고 문제 삼아서 결국 프랑스 해군에서는 2000년에 에탕다르 4가 전량 퇴역하게 되었습니다. 총평하자면 노르 2200의 실패를 다쏘가 대신 등판해서 딛고 만들어준 프랑스 최초의 국산 함상 전투기였습니다. 그러나 등장 연도가 1960년대인데 성능은 1950년대 초반에나 등장했을 법한 물건이라 가지고 문제가 심각했고요. 이 때문에 배치되자마자 전투기가 아닌 공격기로나 써야 했던 비운의 전투기입니다. 프랑스 해군은 블로에게 크게 실망한 나머지 국산 전투기를 기피하는 풍조까지 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해군에서는 1970년대까지는 이 에탕다르 4를 갖다가 전부 다 치워버리고 새로운 함재 전투기를 도입하려고 했는데요.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죠.